사업승계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한테 주는 게 가업승계죠. 근데 자녀가 못 받는 경우에는 종업원한테 줄 수도 있고 다른 외부의 법인한테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명의신탁 주식을 처리하는 방법까지 가업승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업승계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가업승계와 다른 방법들이 세율적으로 어떤 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창업주가 자녀한테 주식을 주는 거를 가업승계라고 합니다. 또 자녀가 못 받는 경우에는 내부 종업원한테 줄 때 내부 승계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내부 승계를 해주는 방법도 세금을 누가 내는지 달라지게 되겠죠. 또 창업주가 외부 법인에 M&A를 해서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거를 사업승계라고 하고요. 그 중에 혜택이 가장 많은 게 가업승계 제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법에 따른 세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A로 만약에 우리가 외부에 준다라고 하면요, 중소기업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3억이 넘어가는 자산 가치를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율이 25% 정도 되고요.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10%를 더 내죠. 2.5%를 더 내고 증권거래세를 내고, 그러면 30%가 넘는 세금과 M&A는 법률 비용, 회계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외부에 넘기는 거는 비용이 좀 많기는 하겠네요. 그렇지만 창업주가 자금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가업승계를 하게 되면 창업주가 받는 돈은 없지만 세율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10억 이하는 세금이 없고요. 120억까지는 10%의 세금을 부담을 하는데 2024년 개정된 사항이죠. 원래 60억까지 10%였다가 120억으로 늘어났고요. 120억이 넘어가게 되면 창업주의 계속 사업 연수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지지만 그래도 세율은 20%를 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세율이 높아지지만요. 그러면 가업승계는 어느 정도 금액 범위 내에서는 세율이 가장 유리한 거죠. 내부의 종업원한테 승계하는 거는 주식을 팔게 되는 경우에는 세율이 M&A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업승계가 가장 유리하게 되는 세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가업승계가 가업상속이랑 비교해서 어떤 게 더 유리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 증여의 가업승계는요, 사후적인 개념의 상속보다는 유리합니다. 왜 유리하냐면요, 두 가지 면에서 유리한데 요건을 못 갖추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업상속은 대책이 없는 거고 가업승계는 저렴한 시기를 선택해서 줄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가업승계는 유리한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가업승계 시기를 놓치고 상속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기업가치가 크기 전에 110억대 상속을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나중에 1000억까지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상속세가 얼마가 되냐면요, 상속재산 1000억에 대해서 가업상속으로 공제를 600억까지 최대 한도를 받았다 하게 되면 그래도 400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상속세금이 얼마냐면 200억 정도 세금이 나오게 될 겁니다. 굉장히 세금이 많죠. 기업 가치가 크기 전에 가업상속으로 주는 게 좋다라는 건데요. 가업상속으로 하면 만약에 세금을 얼마를 낼 거냐, 전체 재산 110억에 대해서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그랬고 120억까지는 10%의 세율이니까 110억짜리 재산에 대해서 미리 줬으면 10억 정도만 가업승계 증여세를 내고 나중에 상속할 때 합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줬던 100억 그거 상속세 내야 될 거 아니냐? 다른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상속재산 100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계산하면 46억인데요. 높은 세율을 부담했지만 기존에 낸 가업승계 증여세 10억을 빼면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은 36억밖에 안 됩니다. 상속으로 줬을 땐 200억 가까이 세금을 냈는데 가업상속 공제를 받아도, 근데 가업승계로 주게 되면 36억밖에 안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유리한 시기는 기업 가치가 커지기 전에 그때 주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업승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개인과 법인의 가업승계에 대한 여러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인도 가업승계를 할 수가 있고요. 가업승계 요건이 비교적 복잡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있고요. 그래서 영업권 평가를 통해서 쉽게 가업승계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법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업승계가 안 되게 되면 주식 양수도를 할 수도 있는데 주식을 그냥 파느냐, 저렴하게 파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중소기업의 사업승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모님이 개인 사업자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가업승계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공동명의 변경으로도 쉽게 할 수가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자녀한테 단독명의로 가고 싶다고 한다면 영어권 평가를 통해서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공동명의로 중간에 자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모님이 공동명의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을 통해서 가업승계를 할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갔었던 기간과 이게 얼마 만에 빠져나가느냐 이런 것들이 실무적으로는 좀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로 풀기에는 많은 내용이니까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개인 사업자가 개인 기업, 중소기업과 영어권 평가를 통해서 가업승계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죠. 가치를 평가해서 다른 승계하는 개인 사업자한테 넘기는 건데 이 승계받는 개인 사업자가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자일 수도 있어요. 제3자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 받고 넘기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영어권 가치를 평가를 받아서 대가를 받고 거기에 따른 가업을 넘기는 거죠. 사업을 넘기는 거랑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업자가 넘기게 되면요. 주는 사람이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기타 소득세를 과세를 하는데 전부 다 과세를 하는 건 아니고 60% 정도를 필요경비를 인정을 받습니다. 승계를 받는 개인 사업자가 가업승계가 된다고 한다면 가업승계 증여 특례의 요건을 갖추는지 못 갖추는지를 따라서 어떤 게 유리한지를 한번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법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승계를 하는 방법과 가업승계를 통해서 증여세를 내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업승계는 증여를 받는 자녀가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하면 좋은데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증여로 받아오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가치에 대한 대가를 주고 매매로 받아오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대가를 제대로 받아야겠죠. M&A로 가게 되면 대가를 정확하게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판 사람, 창업주가 되겠죠.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여가 유리하냐, 양도가 유리하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 대가를 다 그냥 받고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가로 양수도를 해서 가지고 오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저가로 양수를 하는 경우에는 얼마까지 저가로 양수도가 가능하냐? 시가의 70%와 차액 기준으로 3억 원 중에 적은 금액을 저가로 받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종업원한테 좀 싸게 주거나 명의신탁 주식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명의신탁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의신탁 주식을 자녀한테 팔게끔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저가 양수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으로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자녀한테 주식을 증여해서 명의신탁 주식을 해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방법들로 법인기업에 대한 명의신탁 주식을 처리해서 최종적으로 가업승계로 받아오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의 여러 가지 가업승계에 대한 방법, 자녀에게 주는 가업승계뿐만 아니라 외부에 주식을 좀 주거나 아니면 내부 종업원한테 승계하는 사업승계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살펴봤는데요. 가업승계를 받으려면 특례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가업승계를 활용하기 위해서 또 사업승계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년 기업가치 평가를 받는 일입니다. 기업가치 평가를 매년 받으셔야 회사 가치가 오르기 전에 증여를 하든지 명의신탁 주식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업가치 평가를 통해서 미리미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